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신성범 전 국회의원 두 분과 분석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윤석열 후보가 지난 일요일이었습니다. 배우자 김건희 씨 기자회견 이후에 행보들을 보면 굉장히 일정들을 빠듯하게 잡고요. 기존의 어떤 일정 소화하는 것보다 좀 더 분주한 움직임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아침에도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좀 부담을 어느 정도 덜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행보를 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부인 김건희 씨 문제가 중요했던 이유가 첫째는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안 먹히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윤 후보의 발목을 잡고 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뭐 좋은 정책을 내놔도 그런 언론이나 모든 관심이 거기에 안 쏠리고 부인 문제는요. 계속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큰 장애물이었던 건데 그것을 후보 부인 김건희 씨 본인이 나와서 직접 해명했다. 그다음에 그 뭐 반응이야. 예를 들어서 정치적 그 입장에 따라서 극과 극인데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직접 해명하고 그다음에 선거 기간 중에 자수하겠다는 것. 그리고 대통령이 남편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는 나름의 근거가 있었고 또 보도 자료를 통해서 설명 자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명은 됐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뭐 하나 끈끈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본다면 여기에서는 이제 발목을 잡고 있던 그 장애물 하나가 건너갔기 때문에 빨리 달려가야 되거든요. 그동안에 굉장히 가랑비에 옷 뜯는다고 결국은 보여주는 성적표는 여론조사인데 여론조사에서 많이 좁혀지거나 심지어는 뭐 좀 뒤집힌 게 나오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마음이 급한 거고 또 하나는 갑자기 변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면 복권돼서 1월 1일자 되면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출소하게 되면 뭐라고 예를 들어서 구악연을 말씀하실지 아니면은 그래도 정권 교체 우선이라고 이야기할지 전부 다 박근혜 대통령 입을 쳐다보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내일부터 당장 대구 경북도 내려가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대구 경북을 다니면서 적어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에게 우리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래도 참으시고 인간적인 그런 뭐 서운함은 좀 뒤로 한 채 함께 갈 수 있도록 말을 해달라 내지는 그 여론을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내일 대구 경북을 2박 3일로 가는 거고. 예, 지지율 하락세를 좀 벗어나기 위한 전략 수정의 일환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렇죠. 네, 어제 윤 후보가 이제 대장동 현장을 찾아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중범죄 혐의를 받는 후보다 그러면서 그런 후보와 같이 앉는 것도 창피하다 이렇게 좀 강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다시 한번 토론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내면서 나온 발언이긴 한데 윤석열 후보의 발언 강도가 세졌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나요? 대장동 사건에 의혹이 있다. 이 정도 이제 야권이라는 언론에서 제기하는 정도 수준이지. 그래서 중범죄 혐의 부분은 실제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받고 있는 거 아닌가요? 고발 사주권에 대한 검찰 사유화 문제, 국정농단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대장동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 이제 검찰로서 그거를 그냥 대충 넘긴 거 아니냐, 봐준 거 아니냐 이런 문제 또 최근에 나온 판사 사찰 문건 문제. 사실상 중범죄 혐의는 윤석열 후보가 받고 있죠.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했냐고 생각하면 제 생각에는 지금 부인 김건희 씨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이 부인 김건희 씨의 사과가 지금 가라앉고 있지 않잖아요. 그 신승훈 씨의 I Believe라는 노래와 동영상이 결합해서 상당히 그 김건희 씨 사과를 희화화하는 동영상이 조회수가 110만 건이 넘었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잘 털지를 못하는 거죠. 그것을 정직하게 예를 들면은 기자들하고 일문일답도 하면서 이렇게 했다면은 그 부분이 제대로 제가 보기엔 사과가 되고 의혹이 해소됐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안 하는 거죠. 안 하니까 이 부분이 지속될 것 같으니까 대장동 문제를 다시 틀면서 네거티브 공세로 윤석열 후보가 간 거죠. 윤석열 후보가 노리는 프레임은 그 네거티브를 강하게 치면서 이재명 후보하고 진흙탕 싸움을 만들어가겠다는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정책이라든가 내용에서의 차이를 상당히 약화시키면서 양쪽 다 문제가 있는 진영 간의 싸움으로만 옮겨가는 그런 프레임으로 하려고 이렇게 높은 목소리를 좀 상식에 안 맞는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니냐 그렇게 싶습니다. 국민의힘의
이른바 내분의 내홍. 태풍의 눈이죠.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런 질문들이 또 나왔고요. 윤석열 후보는 잘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소통을 하겠다 아니면 어떤 식으로 대화를 좀 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물밑에서는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겠죠. 다시 말하면은 지금 그러니까 당 대표가 어찌됐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빠지고 당무회만 하겠다고 하는 건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맞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의 저런 행동에 대해서는 당 내에서는 슬슬 비판 여론이 높아진다. 왜냐하면은 결국 저렇게 되면은 이준석 대표도 원하지 않게 대통령 선거에서 불리해지는 그런 걸로 몰고 가기 때문에 설사 지금은 옳은 소리를 하더라도 참고 견디는 게 필요하다. 다른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게 중론으로 돼 있고 무엇보다도 김종인 위원장 그렇게 호흡을 이준석 대표가 맞춰왔던 김종인 위원장조차도 이준석 대표에게 좀 양보를 좀 참을 인자를 뭐 말씀하신 지금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또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예. 본인의 정치 행보나 앞으로 역량도 정치에도 큰 영향을 이번 대선 결과가 미칠 걸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판단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것이라 믿는다. 요까지가 나온 거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초선 의원들이 뭐 의원총회를 열는데 그 자리에 이준석 대표가 간다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쓴소리를 듣겠어요. 대표님 그러면 됩니까? 아니 뭐 이렇게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듣겠습니까? 그래서는 내일 저 모임 그게 초선 의원총회가 결정적일 것 같고 그다음에 이래저래 아마 비공식적인 게 많이 오갈 겁니다.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숙이고 뭐 100%는 만족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선대위의 변화 이런 걸 김종인 위원장이 주도하고 그에 대해서 뭐 적어도 선거에 악영향을 안 미치는 행위는 은행은 하지 않겠다든지 이 정도 네. 저는 정리가 될 것처럼 보여져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설명은 안 했지만 물밑에서 뭔가 오가고 있다라는 게 현실 정치를 해본 저의 느낌이에요. 네, 물밑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좀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신데 말씀해주신 그 초선 의원총회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여기서 이준석 대표의 어떤 사퇴까지 지금 언급이 된 걸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이제 내일 이준석 대표가 참석을 해서 같이 이제 무제한 토론을 하게 될 텐데 좀 국면 전환에 어떤 영향을 주리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많이 꼬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를 보면서 아마 스스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선대위에서 사실상 옥상옥 위치에 있는 것이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윤핵관이라든가 내부의 정파에 의해서 이 선대위가 움직여지고 있고 자기는 그냥 허수아비 아니냐. 젊은 청년들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것으로서 정치적으로 이용만 당하는 거 아니냐. 막 그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진석 대표는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만 김한길 씨가 하고 있는 새시대 준비위원회인가요? 네. 그것이 뭐 정기 개표라든가 새로운 창당을 하고 그런 준비가 있다라는 게 지금 추측 기사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혹여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은 결국은 당대표로서 팽당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이렇게 당하고 또 나중에 팽당한다고 하면은 내 정치를 하겠다. 자기 정치를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언론 인터뷰하면서 내 정치를 하는 그러면서 자기는 원칙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걸 보이는데 근데 반면에 이제 오늘 윤석열 후보도 얘기했지만 윤석열 후보는 완강해요. 평론가라는 얘기를 했고 대표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건 계속 압박을 하겠다는 거죠. 압박을 해서 이준석 후보를 하여튼 다시 끌어들이겠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압박을 해서 이준석 후보가 선대위에 다시 돌아온다든가 대표로서의 공적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참 이준석 대표라는 인물의 정치적 정체성에 있어서는 커다란 흠이 가는 거죠. 아무것도 고쳐지지 않는데 자기가 요구한 부분에서 아무런 개선도 안 되는데 다시 윤석열 후보 도와준다? 과연 이준석이 표방하고 있는 그런 대중 정치라든가 정치적 정체성에 있어서 상당히 마이너스가 될 텐데 상당히 좀 압박을 가해서 다시 돌아온다 그래도 상당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좀 주제를 바꿔서 연일 두 후보,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맞서고 있는 TV 토론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선 후보 토론의 확대 조건으로 대장동 특검 수용을 내걸었습니다. 먼저 관련 내용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가 돌연 조건부 토론 수용을 제안했습니다. 대장동 특검을 받으면 토론에 응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이번에는 또 어떤 윤 핵관이 황당무계한 발상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토론 없이 하는 선거가 요즘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정치에 오면서 후보 간 토론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후보는 보다 처음 봅니다. 네, 윤호중 원내대표의 마지막 발언이요. 토론을 흥정의 대상으로 보는 거 처음 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정면 공격을 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별로 토론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분위기상 특검을 수용한다면 이것이 뭔가 전제가 되는 조건이라면 그것을 현재로서 수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누가 봐도 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될지 그리고 토론을 안 하는 것이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 궁금한데요. 좀 대장동 특검하고 그 국민 앞에서 비교 검증을 당하는 토론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전혀 1%도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윤석열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토론하면 싸움밖에 더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싸움하지 않기 위해서 토론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론을 안 하면요. 계속해서 네거티브 공방하게 되고 진흙탕 싸움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아주 그냥 이번 대선이 아주 그냥 진흙탕 네거티브 현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현장을 국민에게 어떻게 보면은 결과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의도밖에 안 되는 거죠.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비교 검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거티브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정책 토론을 하자라고 딱 제안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정책 주제, 의제 딱 합의해서 양 정당에서 그렇게 해서 그 정책에 대해서 누가 더 제대로 알고 있는지 준비되어 있는지 그래야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뽑을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는 민주당, 여기는 국민의힘 이러니까 뽑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걸 알아야 뽑을 거 아니에요. 그럼 토론을 해서 비교 검증을 해야죠. 양 당상자가 토론해서. 미국에서 치열한 토론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제가 가장 발달되어 있는 미국에서도.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대통령 선거는 항상 우리나라의 정치사에 있어서 이 변곡점을 이루어왔어요. 그러니까 시대적 흐름, 또 시대의 정신, 그리고 상당히 전환적 의미로서 대선에서 그것이 나타났거든요. 그것은 토론을 통해서 형성되는 겁니다. 양 정당의 후보가 정책과 공약을 토론을 통해서 비교 검증받고 논박을 통해서 이러한 시대 정신이 있구나. 그리고 누가 이기든 간에 대통령이 됐을 때는 그 토론에서 나온 시대적 흐름과 시대적 담론을 갖고서 통치 행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건강한 거죠. 건강하고 발전적이고 민주주의에서 토론 문화, 정치 문화가 있어야 자라나는 청소년들도 저걸 보고서 반장 선거도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은 이런 거를 예를 들면 자꾸 거부하고 다른 핑계를 댄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이 선택적 권한을, 선택권을 사실상 부인하게 만드는 거다.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제 이 토론이 그러니까 물론 그러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론은 지금 현재 우리 규칙상 선거 공직소에 나와 있어요. 대통령 선거에서 3회 이상 한다. 법적으로 3회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도 안 할래 안 할 도리도 없고 다 해야 돼. 3번 해야 돼. 문제는 더 하느냐? 더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언론사가 가만히 있겠어요? 사실은 3번 근데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무슨 말이냐? 아니 1월 중순 넘어가면 지금은 다 자기 중심으로 공약도 발표하고 하는 시점이지 지금 단계에서 토론을 하자고 주장하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계산이 너무 제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왜? 준비 안 된 윤석열, 준비되고 똑똑한 이재명, 요 구도로 몰고 가고 싶어 하는 게 너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보십시오. 아니, 정진상 씨, 이재명 후보의 오른팔이라는 정진상 부실장도 검찰에서 조사 한번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완전히 물타기하고 국민을 전환하려는 텔레비전 토론 시도에 대해서 말도 못하고 끌려가야 된단 말입니까? 지금 시점도 아닌데. 1월 중순이 이건 모른다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아시는 대로 1분
자, 공격, 자, 자유 시간 1분 드립니다. 30초 안에 답변하십시오. 현재의 토론 형태로 가지고는 오히려 굉장히 말꼬리 잡기나 그냥 선문답식, 20곡에씩 이게밖에 안 되는 게 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저는 그런 형식도 이번에 좀 언론사에서 누가 주체가 된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하나하고. 그럼 지금 토론을 안 하고 있느냐? 하고 있잖아요. 오늘 토론했잖아요. 뭐냐? 윤석열 후보는 방송기자 클럽 갔고 이재명 후보는 한국 지역 언론 클럽 가서 시간은 다르지만 비슷한 주제를 갖고 이야기 오히려 지금은 더 선명하게 보인다. 따라서 1월 중순 이하가 넘어가면 윤석열 후보 역시 그때는 토론을 안 해도 안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저는 3회 이상은 무조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 지금은 하자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 의도가 강하다. 거기에 말려들고 안 말려들고는 당이나 후보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정치 현실이다. 말씀. 아니 경선에서도 국민의힘 경선에서 20번 토론을 했잖아요. 16번. 16번. 그거 왜 했습니까? 아니 세 번만 하지. 민주당도 경선 할 통해서 거예요. 근데 10회 세번 이상을 이상 했어요. 분명히 된다. 그건 당원들과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비교 검증을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제공을 하는 거예요, 장을. 그렇죠. 그래만 맞아요. 객관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선관위 토론은 우리가 잘 알고 있으나 상당히 형식적이고 포멀해요. 그냥 방송사에서, 예를 들면 연합뉴스 TV에서 토론을 주고 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인포멀하게 국민들에게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재명이 우위에 있다 그러는 게 아니라 이재명의 문제점도 드러나는 거고 윤석열의 문제점도 드러나고 장단점이 다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선택을 하는 거죠. 거기서 아니, 선택을 하는데 그런 기회를 그런 국민에게 제공되는 기회를 안 주겠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나 준비 안 돼 있다. 그리고 대장동 수사하고 국민 토론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러면 언론사 TV에서 토론한다 그래서 대장동 문제가 묻히나요? 그렇지 아니, 않거든요. 2022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저는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궁색하다. 예,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아니 같아요. 2021년 오늘 12월 28일 현재 왜 토론 안 합니까? 준비 안 됐잖아요라고 공격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정치적 공세다. 적어도 내년 2022년 1월 중순 이에 넘어가면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 할 수밖에 없고 될 것이다. 그거는 뭐 저는 장담하고 지금은 아니다. 왜? 지금은 아니 국면 전환용이라는 게 너무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예. 아니, 국면 전환용을 제가 한 말씀만 더 윤석열 후보도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도 갖고 있는 내용과 준비된 정책과 공약을 내세워서 자기가 지지율이 좀 떨어지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국민 전환용으로 토론회를 이용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그 판단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그 토론에 나가서 이용하느냐 아니면은 그 시간에 동일하다는 지금은 거죠. 좀 더 지역을 다니면서 하고 공약을 발표할 거냐 판단은 순수하게 정치적 목적과 합리적인 결론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토론의 시기와 횟수와 관련된 공방은 아마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정치권 이슈들 두 분과 함께 짚어봤고요.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그리고 신성범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